네, 이번에는 2016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A, XOR B에 낫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에 낫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2번과 4번은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A와 A반은 없어지고 B와 B반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4번 이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pn 접합에서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있다가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얘가 눌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전위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장벽 높이가 낮아졌죠? 장벽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할 경우 이건 포워드고 이거는 이퀄리브리엄 상태고요. 역방향 바이어스 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N 영역이 이쪽이죠? 이쪽이 P고 확산되는 전공의 수가 증가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있었으면 요만큼 이동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그려보면 이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가 감소합니다. 전류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할 경우 공평 영역은 확장된다. 네, 확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D는 역방향 바이어스의 크기의 루트에 반비례한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PN 접합부에는 공평 영역이 존재한다. 공평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죠. 지금 이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XY 입력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1이면 1이고 0이고 0이 들어가죠. 0이 들어가므로 상태가 유지됩니다. JK 플립플롭에서는 J와 K가 0일 경우 상태가 유지되죠. 현재 값이 1이기 때문에 1이 유지가 될 겁니다. 현재 상태 1이고 그 다음 상태가 1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1, 0을 넣었다 치면 1이 될 것이고요. 1이 될 것이고 J가 1입니다. 이쪽도 1이 입력되네요. 그럼 토글 되죠? 그럼 반전되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왜 그렇냐 하면은 이쪽의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전압이 그대로 이쪽에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풋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대로 전압이 출력이 다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쪽 단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쪽에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고 증폭률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4가 되면은 절대값이 전체 전압이 되게 절대값이 10이 되겠죠. 그러므로 R1분의 100이 4가 되면, 왜냐면 여기 곱하기 4하면 10이니까 될 것이고, 따라서 R1은 25 킬로옴이 되겠습니다. 그냥 옴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2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차동 증폭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요. 차동 증폭기는 두 개의 입력에 함께 작용하는 공통 모드에 대해서 뺄셈 하면 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분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의 동상모드 제거비는 무한대가 되면 좋습니다. 무한히 제거를 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차동 증폭기는 두 개의 입력 차이에 상관없이가 아니죠. 입력 차이에 의존해서 입니다. 차동이니까요. 이름부터 차동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차동 증폭기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크게 묶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고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보시면 C가 0이고 D가 1이거나 A가 0이고 B가 1이거나 B가 1이고 C가 0이거나 혹은 D가 1이고 B가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것을 보시면 다 똑같고 C바 D 다 똑같고 BD 똑같고 BC바 이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1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먼저 볼티지의 주파수를 구해보면 50분의 1이기 때문에 FV는 역수인 50Hz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C볼트가 전류일 때 7.07로 내려갔어요. 결국 루트 2분의 1배란 거죠. 이 말인즉슨 I가 R분의 V인데 루트 2분의 1배가 되었다는 것은 임피던스의 크기가 루트 2란 말이죠. 결국 G의 크기가 루트 2란 말이고 이 말은 R이 1일 때 이 L도 오메가 L도 1이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메가 L이 1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오메가 V는 2파이 FV니까 대입하면 100파이고 약 314죠? 그러면 여기 오메가 V죠? 이것도 오메가 V 오메가 V는 오메가 VL은 1이었으므로 L은 오메가 V분의 1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값을 계산을 대충 해보면 계산기를 돌려보면 1-314 하면 3.2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L은 약 3.2다. 그 말인즉슨 R이 1일 때 L은 3.2인 비율을 갖도록 해주는. 근데 이 비율에 맞는 게 마치 딱 있네요. 1과 3.2.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엠모스 쪽을 볼게요. A와 B가 직렬이기 때문에 A,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아시죠? 그러므로 A, B의 not과 C not 이렇게 되고 이것은 A not 플러스 B not 그리고 C not의 AND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전압이 유지된다는 말은 제너 다이오드가 역전압이 걸려서 6V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IT라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RS가 2니까 20에서 6을 뺀 걸 일어나면 되니까 7A가 흐르고 있겠죠? 7mA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너 무릎 전류와 제너 최대 전류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VI 그래프에서 제너 다이오드는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의 수직이 되는 이 부분의 최소 전류가 2mA란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류가 100mA라는 소리고요. 자, 최소 부하 저항이 얼마냐? 이쪽에 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이 제너 무릎 전류보다 더 적은 양의 전류가 일로 흐르면 이 제너 다이오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부하정을 구할 때는 IG가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5만큼 흘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R은 5분의 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둘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최대 부하 전류는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데, 최대 부하 전류를 구하려면 이쪽으로 최대한 당겨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최대한 당겨가야 한다는 거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최대한 많이 흘려야 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아까 이 저항이 최소여야 된다는 조건과 같죠? 아까 구했을 때 얘가 2mA만 흐르면 이쪽으로 5mA가 최대한 흐를 수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태분인 등가 회로를 알고 있냐고 묻는 문제인데요. 오픈일 때 전압이 6V이기 때문에 일단 태분인 전압원은 6V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8ohm을 걸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8ohm을 걸었을 때 이쪽이 0.5A가 흐른답니다. 0.5A가 흐른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체 저항 0.5분의 6이란 말이죠. 계산하면 전체 저항은 12ohm이란 말이고, 그렇다면 이쪽 태분인 저항은 4ohm이란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쪽에 2ohm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그냥 바로 나오죠. 1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변압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변압기에 DC가 있는데 이 DC 값은 변압기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폭 20V만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될 겁니다. 최대. 이게 10대 1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는 2V가 걸리는데 이렇게 2V가 걸리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1V, 또 여기 1V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기준으로 이쪽은 1V 높고, 또 이게 역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때는 또 아래쪽이 작동해가지고 또 여기보다 여기가 1V 높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파 정력이고 진폭이 그런 피크 볼티지가 1인 그런 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4번이 그렇게 최고 1V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깜빡 잘못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전압은 0이죠. 근데 이게 0이라고 해서 그라운드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로 I1이 들어가고요. II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이쪽으로 IL이 흘러나가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 전류가 그냥 일로 다 빠져버립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그라운드가 아니고 진짜 그라운드가 아닌 버추얼 그라운드입니다. 가상의 그라운드라는 뜻이죠. 사실상의 그라운드, 실제 그라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I1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전압은 0이었고, 그리고 여기 전압은 V는 RI에서 마이너스 RII가 되겠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10이라고 적어놓고 계산해보면 I는 10분의 0 빼기 RII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류는,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RI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L은 II에다가 I10을 더해서 II에다가
10분의 R, i라고 돼 있죠. 근데 IL이 보면 10i의 10배예요. 왜냐? 전류비가 10이라 했거든요. 여기 전류비가 1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ii를 약분을 해주면, 그리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00은 10 플러스 R이에요. 따라서 R은 90k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 더 쉬운 해설을 해놨네요. 이쪽으로 1A가 흘러간다 가정을 하면은 이쪽의 전압은 마이너스 R이고요. 이쪽으로 10이란 전류가 흐른대요. 10A라는 전류가. 자, 그러면 이쪽으로 9A가 흘러야겠죠? 이쪽으로 1A가 흐르니까. 자, 그럼 계산해보면 9는 1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R 해서 바로 10분의 R이 9가 됩니다. 그래서 R은 90.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가형 모스펫에서 반전층이란 무엇이냐면 세이숄더 볼테이지 이상을 거주했을 때 생기는 층인데요. N모스의 경우를 들면 얘가 N, P타입, N타입이죠. 자, 여기서 반전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게이트 전압이 걸려서 이쪽이 N타입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자가 쌓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층의 전하와 정기적으로 같은 것은 드레인 영역의 다수 캐리어, 이쪽이 N이죠. N 같습니다. 드레인 영역의 다수 캐리어와 같은 전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RLC 회로의 공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회로망의 입력 단자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라면 G는 오직 실수 성분, 저항 성분만 남아있던 뜻이죠. 그러므로 공진 상태에 있다. 맞습니다. 공진 주파수는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의 위상각이 0도가 되도록 하는 주파수죠. 90도면 공진이 아니고 허스부 존재. 허스부가 존재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공진 시의 회로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는 순수 저항성이 된다. 맞습니다. 공진 시 회로에 축적되는 총 에너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셰넌 채널 용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지금 밴드위스가 4300에서 300을 뺀 4000이죠. 자, 그럼 최대 채널 용량은 B, ln, LG죠, LG. 로그, 밑이 2인 로그 1 플러스 SNR에서 4000이고 LG 1 플러스 SNR이 256이에요. 그러면 4000 곱하기 2의 8승의 로그죠. 그러니까 2, 4, 8, 16, 30, 64, 128, 256 맞죠? 8이죠? 그러므로 32, 000 bps가 되므로 kbps 단위로 하면 32k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정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수정 발진기는 수정의 앞전 효과를 이용한 건 맞습니다. 수정 발진기는 LC 동조회로보다 Q값이 낮아 주파수 안정도가 좋다. 아니죠? Q값이 높아야 주파수 안정도가 좋습니다. Q값이 높다는 건 이렇게 뾰족하게 공진한다. 이런 얘기고요. Q값이 낮다는 거는 이렇게 널쩍하게 벌어져 가지고 주파수가 이렇게 흔들릴 폭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정의 등가회로는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인덕터가 있고 여기 커패시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병렬이죠. 수정의 병렬 공진 주파수는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높다.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긴 모르겠고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설비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기사 따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터 팔로워에 대해서 절대로 식을 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일단은 소신호에선 이거는 뭐 없는 거죠. 오픈인 상태랑 마찬가지니까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이 V인이란 전압이 여기랑 여기에 나눠져서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의 임피던스는 1 오버 GM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 오버 GM이라고. 여기 걸러준 전압이 여기랑 이쪽에 달려있는 RL이랑 이렇게 분배되고 이쪽이 Vout인 거죠. 따라서 개인은 전압 분배를 그냥 쓰면 됩니다. 1 오버 GM 플러스 RL 분의 RL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GMRL 분의 GMRL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곱셈을 할 줄 아냐고 묻고 있습니다. 8000Hz 샘플링을 했으니까 BPS는 그러니까 BPS로는 8 곱하기 8 64에다가 1000이니까 kbps가 되겠죠. 여기다가 10초로 곱해주면 총 용량은 640000 비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특이하게 해석을 해보면 요 지점을 이미터 팔로우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여기 걸린 전압이 요 지점이랑 요 지점에 분배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놈은 여기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트랜스 컨덕턴스를 곱하고 RC를 곱한 걸 출력 전압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n 대비 Vout이 RE가 없을 때보다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RE가 없으면 Vin 전압이 그대로 여기 걸렸을 텐데 RE가 있음으로써 Vin이 여기랑 여기로 나눠먹기가 되니까 그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m 팔로워로 한번 이렇게 거쳐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소신호 전압 증폭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RC를 크게 하면 당연히 커질 거예요. RE를 작게 하면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R1을 작게 한다. 그럼 이쪽의 전압 포션이 커지죠? 그러면 이쪽 전류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B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는 커지게 될 것이고요. R2를 크게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걸린 전압 포션을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류가 증가하고 GM은 VT분의 I예요. 왜냐? 이걸 VB로 미분을 해주면 이거 그대로 나오고 분모의 VT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커진다는 말은 트랜스 컨덕턴스가 커진다는 얘기고 게인도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만들어주는 R2를 크게 하거나 R1을 작게 만드는 것 또한 소신호 전압 증폭률을 높이는 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수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VT분의 I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I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V인이 가해질 때 만약에 이쪽이 하이라면은 전압이 얘가 더 VCC보다 높다면 잘리게 될 텐데 전압이 그 전까지 이게 보시면 R1과 R2로 분배가 되죠. V는 그라운드라 했고요. 그러면 R1이 예를 들어서 R1이 나와 있고 Vin이 20V가 가해졌대요. 그러면 이쪽에 10V, 여기가 10V가 가해질 텐데 VCC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5.7V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은 5.7V에서 잘리게 될 거예요. 여기는 5.7V에서 잘리죠. 그래서 Vin이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11.4V까지는 나오다가 5.7V, 11.4V가 지난 순간 여기는 5.7V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고정되는 게 이거죠. 그리고 이거
그랬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아니고요. 이게 마이너스 쭉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냥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전압분배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은 여긴 마이너스 10V가 될 거예요. 전압분배에 의해서 반반 나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10까지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